두 번째 사건,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할 초등학교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교직원이 동료 강사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발언을 하는가 하면 강제 신체 접촉도 서슴지 않았다는데요. 먼저 피해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업무를 하는데 계속 뒤에 서서 막 자주 이렇게 찾아와서 너를 귀찮게 할 거다. 저 화장실 가는 것도 막 졸졸 쫓아오시면서 어디 가냐고. 막 시험 수업 날은 일찍 퇴근을 하려니까 자기가 4시 40분에 퇴근하니까 지금 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나랑 손잡고 가. 이런 말씀을 3번을 하시는 거예요. 제 팔 부분에 이렇게 옷을 잡고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변호사님, 화장실 쫓아온 것도 저는 소름인데 네. 손잡고 같이 가자 이거 정말 너무 싫을 것 같거든요. 이거 명백한 성희롱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직장에서 성적 언동을 해서 혐오감을 유발시켰기 때문에 네. 처벌받아야 되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지금 피해자는 20대 후반 여성이고요. 그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교실, 방과 후 강사라고 해요. 파견직 직원이고요. 가해자는 40대 남성인데 이 학교의 전산실 교직원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 근데 이 20대 여성 최근 3월부터 수업을 시작했대요. 방과 후 수업을. 근데 그 수업을 시작한 첫날부터 이 40대 남성이 찾아와서 나랑 놀아달라. 뭐 네가 나랑 같이 잘 지내줘야 업무 협조를 하겠다. 내가 앞으로 찾아와서 귀찮게 할 거다. 네. 내가 네 뒤만 따라다니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고요. 네. 점점 더 심해져서 이 20대 여성 몸매 평가까지 합니다. 너 아줌마 몸매다. 너 운동 싫어하는 몸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더 심해졌습니다. 이 20대 여성이 퇴근하려고 하니까 못 가게 이 옷소매를 잡으면서 아이고. 나랑 같이 퇴근을 하자라고 하고 팔까지 수시로 잡았다고 합니다. 아, 선을 넘어도 진짜 한참 넘었네요. 자, 일주일이 넘도록 이어진 이런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에 결국 피해자는 문제 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교직원에게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나눈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쌤 인상을 봤을 때 고장나고 하면 그거 해갖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들게 해야 했어. 사이가 안 좋으면 나한테 뭐 해달라고 말을 안 할 거니까.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정확히 난 기억이 잘 안 나요. 갑자기 신기 들어오고 막 해갖고 나도 내 말 뭔 말을 했는지 몰라요. 자,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가실 시청자분들 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남자 교직원의 설명은 이거예요. 너 나랑 친해지면 나한테 자꾸 부탁할 거잖아. 그래서 내가 사이 좋아지는 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거다라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아니, 저는 더 웃긴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도 뭐 기억이 안 난다. 네. 뭐 신기가 들어와서 그랬다. 뭐 이런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참 이상한 말인 것 같거든요. 신기. 그렇죠. 이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자신한테 이제 업무 요청이 들어오지 않게끔 이제 하려고 했다는 건데 사실 이 발언부터가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성적인 발언과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라는 거는 본인이 자인하는 그런 진술을 했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게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신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 15년 변호사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부인을 들어봤지만 네. 신기 때문이라는 말은 저는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신이 그런 행동을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신도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피해자는 학교 측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학교 측의 답변에 피해자는 또 한 번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정규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이 해주시는 거고 제가 알기로 가해자랑 즉시 분리 조치가 첫 번째.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선생님이 저희 학교 정 직원이고 그러면 빨리빨리 조치가 될 텐데 지금 그러지는 않거든요. 어떻든 정 직원이잖아요. 지금 태진 앵커도 탄성을 질렀는데 아니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정직원을 따지고 있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가해자인 남성은 이 전산실의 직원이고요. 네. 교사는 아닌데 어쨌든 정직원이라고 합니다. 학교의 네. 정직원이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이지만 방과 후에 컴퓨터를 가르치는 강사이고 학교의 정직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온 교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 피해자가 정규 여교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호 조치를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게 어쨌든 학교 내부에서도 지침상 이게 피해자의 신분을 이제 어쨌든 그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이런 보호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남녀 고용 평등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체 없이 사실을 조사하는 건 물론이고 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 장소도 변경을 하고 뭐 유급휴가 조치 이런 것도 이제 보호 조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나 여기는 이제 학교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공의 영역이다 보니까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더더욱 이제 뭐 이런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이라도 기관 차원에서 보호 조치를 했어야 되거든요. 정직원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이제 뭐 요약을 하면 어쨌든 피해자의 그런 신분과는 관계없이 어쨌든 이제 이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교사로부터 교직원으로부터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이상 네. 분리 조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임시 보호 조치는 필요했던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 성희롱이나 성폭행 같은 거 사안이 생기면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학교를 넘어서 교육청에서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교육청에서도 당연히 성희롱 성폭행 매뉴얼이 있고요. 네. 이거의 그런 메인 이슈가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랑 가해자를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과거에 보통 이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해자들이 여론을 형성해서 별거 아닌 걸로 뭐 귀찮게 맞아요.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한테 신고를 스스로 취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있는 필수적인 조치인데 지금 학교에서 이런 게 전혀 되지 않았고 네. 결국에 20대 여성은 교육청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돌아온 교육청의 답변이 당신이 교직원이 아니라서 신고 접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조차.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여기 경찰도 아닌데 여기 와서 이러시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네. 자, 학교도 교육청도 대처가 너무 분통 터지는데요. 결국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게 된 제보자는 경찰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육청 담당자가 뒤늦게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도 황당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3월 1일자로 부서 이동을 해서 안내를 잘못 드렸고 또 피신고인 직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선고충 심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내용을 지금 보냈습니다. 네, 뭐 안내를 잘못할 게 따로 있죠. 네. 단순히 부서 이동으로 인한 착오라고 하기엔 교직원이 아니라 접수할 수 없다. 여기가 경찰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을 이미 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교육청의 초기 대응은 왜 이래야만 했을까요? 교육청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초기에 그 10분 사이에 잘못 안내가 됐어요. 3월 1일자로 서울시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이 되었는데 제가 통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사전에 왜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된 건가요? 그거를 제가 놓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문자로 죄송하다고 안내를 드렸고요. 전화번호도 다 남겼어요. 저희가 이제 최초 신고받는 그 한 라인이 있어요. 그분이 통화를 하고 메일도 보내고 절차를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너무 당당한 목소리라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자, 교육청에서는 담당자가 전화까지 했으니까 할 만큼 했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피해자는 이 전화 이후에 과호흡 증상으로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위험한 행동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공황 발작이 와서 지금 응급실에 왔는데 구급대원님이 과호흡은 응급실 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했는데 제가 그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이미 장학사한테 들었었잖아요. 그 말에 완전 무슨 버튼이 눌려서 제가 응급실에 있는 손소독제를 삼켰어요. 얼마나 이 공황 발작 같은 증세가 왔으면 저런 행동까지 했을까 싶은데 이게 사실 성희롱 사건 그 자체도 큰 문제였지만 그 이후에 이런 제대로 된 처리를 받지 못해서 더 커진 것 같아요. 근데 부당 대우는 이게 끝이 아니라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학교 교감에게 이제 유선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신고를 했고요. 네. 그리고 서면으로도 또 신고를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건교사가 이제 신고인 안내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 내용과 관련해서 외부인에게 언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이게 피해자 화면에 입장에서는 나오네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은 게 자신인데 네. 마치 저 조항이 가해자인 교직원과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말라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성희롱 사건 관련해서 뭐 가족, 친구, 외부인들에게도 알렸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 진행 상황을 알리면서 이제 공유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까지 기재를 하고 담당자한테도 알리고 이제 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저희 뉴스헌터스 취재진은 가해자인 남성 교직원 그리고 학교 측에 공식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최종적으로 학교 측이 이런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자, 교육청에 신고를 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어땠는지 이런 걸 포함해서 별도의 입장은 없습니다. 가해 교사 측에 보도 사실과 연락처를 전달하겠지만 직접적인 통화 연결은 어렵습니다. 라는 입장을 학교에서 밝혀왔습니다. 네, 송 변호사님,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갔든 정직원이 아니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지금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제도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네. 지금 20대 여성 그냥 자기 직장에 출근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30대 남성이 이런 혐오스러운 언동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제도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한테 좀 도움을 받아보려고 학교나 교육청에 도움을 청했는데 그것도 정직원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를 못했고요. 네. 제가 이런 성범죄 사건을 하다 보면 네. 처음부터 막 강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보통 출근되는 것들, 네. 별미할 아닌 희롱 이런 걸로 시작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다가 거기서 처벌이 안 되고 유야무야 되면 강제추행까지 이어지고요. 강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면 별거 아니다라고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 심각하게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고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사회적으로도 가해자에 대한 비난 분위기가 조성돼야 됩니다. 네. 네. 자,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제도 밖에 있던 피해자, 이런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뉴스헌터스에서는 제보를 기다립니다. 화면 하단에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